안녕하세요. 저는 울산대학교 화학공학부에 근무하고 있는 강성구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실의 이름은 에너지 재료 설계 연구실로 컴퓨터를 활용한 계산화학에 기초해서 다양한 에너지 소재를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새로운 소재의 성능을 효율적으로 예측하는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연구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계산화학의 중요성을 간단히 언급하고자 하는데요. 계산화학 분야는 노벨상이 2번이나 주어질 정도로 중요한 분야입니다. 먼저 1998년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존 퍼플 교수님과 UC 산타바바라의 월터 콘 교수님께서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콘 교수님께서는 원자 간의 결합을 기술하는 계산 방식을 기존보다 더 단순화하는 이론적인 틀을 마련하셨고, 포플 교수님께서는 가우시안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셨습니다. 그 이후 2013년 또 한 번의 노벨 화학상이 계산화학 분야에서 나왔는데요. 미국 하버드대학교 마틴 카플러스 교수님과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아리에 워셔 교수님, 그리고 스탠퍼드 대학교의 마이클 레빗 교수님께서 QMMM, Quantum Mechanics, Molecular Mechanics라고 알려진 양자역학과 분자역학을 합친 계산화학 분야를 개발하신 공로로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로써 거대한 분자 시스템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계산화학을 이용한 예측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계산화학 분야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소재를 발견하고 개발함에 있어 계산화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1년 오바마 전 대통령의 Material Genome Initiative를 통해 계산화학 분야에 큰 예산이 투입된 바 있습니다. 전산 소재를 위한 여러 접근 방법 중에서 저희 실험실에서는 밀도 범함수 이론, Density Functional Theory, DFT에 기초해서 기초한 계산 방법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양자역학 기반 제1원리 계산, First Principles Calculation이라고 하면 실험값과 같은 사전 지식이 없이 전자와 원자 핵, 전자와 전자의 상호작용이라는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물질의 다양한 성질을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제1원리 계산의 한 방법인 밀도 범함수 이론은 다체 시스템의 전자 구조를 연구하는 데 있어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각각의 전자들의 파동 함수로 그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들의 전자 밀도라는 하나의 집합으로 생각하여 다체 시스템의 양자역학적 해법을 용이하게 합니다. 한 시스템에 n개의 전자가 존재하는 경우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3n개의 차원을 다뤄야 하지만 DFT, 밀도 범함수 이론을 사용하게 되면 전자의 수와 관계없이 밀도의 함수로서 3개의 차원만 고려하면 됩니다. 한편 n개의 원자가 상호작용 시 이 밀도도 구하기 쉽지 않아 근사 기법이 필요한데요. 먼저 첫 번째 가정으로는 원자핵 근처에 있는 전자가 원자핵과 함께 하나로 이동한다는 가정과 두 번째 가정으로는 전자와 전자 간의 상호작용이 없다는 가정입니다. 이러한 가정하에 단순화시킴으로써 먼저 밀도를 구하고 구한 밀도를 가지고 방정식에 넣어 고체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 다음 이 에너지를 미니마이즈하는, 즉 시스템이 안정해지는 새로운 밀도를 얻습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이 밀도와 인풋으로 넣어준 밀도가 비슷해질 때까지 이러한 작업을 여러 번 반복 수행함으로써 실제 안정한 고체 상태의 모사 및 성질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전자 밀도는 바닥 상태에 있는 물질의 전자 구조와 이에 상응하는 전체 에너지를 계산해내기 위한 필요 충분한 정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계산화학의 경우 컴퓨터를 활용하여 많은 연구가 수행되므로 컴퓨터의 성능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인텔의 고든 무어 박사님께서 1965년에 주장한 무어의 법칙에 따르면
컴퓨터의 성능은 일정 시기마다 배가하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물론 무의 법칙이 머지않아 끝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렇게 향상된 컴퓨팅의 성능은 계산화학의 길을 더욱 넓게 열어주고 있습니다. 저희 실험실에서는 이러한 계산화학을 활용하여 고성능의 수소 저장 소재를 탐색하고 수소 저장 소재의 탈수 소화를 향상시킬 수 있는 탈수 소화용 촉매 설계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계산화학 방법에 기초하여 수소가 흡수 공정에 의해 고체 상태로 금속상에 화학적으로 저장되는 화학 저장 시스템인 금속 수소화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요. 25개의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금속 수소화물로부터 탈수 소화 성능이 우수한 금속 수소화물을 스크리닝하는 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리퀴드 올게닉 하이드로젠 캐리어라고 해서 액상 유기물 수소 운반체에 대해서도 계산화 연구를 진행하였는데요. LOHC는 상온 상압과 유사한 온도 및 압력 조건 하에서 유무기 화합물을 이용하여 액상 화합물 형태로 저장된 수소를 운송하는 기술로 액체 상태로 대량의 수소를 운송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실험실에서는 여러 LOHC 중 부피당 저장 밀도 값으로 57g/L를 가지며 중량당 저장 밀도 값으로 6.2 웨이%를 가지는 디벤질 톨루엔, 즉 DBT의 탈수 소화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다양한 서브스티튜언트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DBT의 탈수 소화 엔탈피에 있어서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앞서 디벤질 톨루엔의 탈수 소화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연구를 소개했었는데요. 디벤질 톨루엔의 탈수 소화는 촉매를 사용하여 더욱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탈수 소화용 촉매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문제는 백금과 같은 고성능의 촉매의 경우 비용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백금의 양을 줄이고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본 연구에서는 니켈이나 구리 등이 포함된 백금 기반 합금 촉매 시스템의 디벤질 톨루엔 탈수 소화 성능을 계산화학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실 수 있는 것과 같이 촉매 표면 위에서의 탈수 소화에 대해 선형 BP 관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탈수 소화에 필요한 에너지 장벽이 반응 에너지가 감소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응 메커니즘 분석을 통해 모든 촉매에서 동일하게 가운데 위치한 미들링에서의 첫 번째 탈수 소화 단계가 가장 높은 에너지 장벽을 가진 반응의 속도 결정 단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촉매의 탈수 소화 성능을 빠르게 예측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인자 도출이 중요한데요. 촉매 표면 위에서의 DBT 반응 에너지와 수소의 촉매 표면 위에서의 흡착 에너지 간 선형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부터 수소의 흡착 세기가 촉매의 탈수 소화 성능을 빠르게 예측할 수 있는 디스크립터 인자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로부터 계산학 방법에 기초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DBT와 같은 LOHC의 탈수 소화용 고성능 촉매를 선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촉매는 PT 백금 기반의 촉매였다면 이러한 고가의 백금의 양을 더 줄이면서도 우수한 성능을 가지는 탈수 소화 촉매는 없을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철, 니켈, 구리 기반의 촉매에 백금이 더 적게 포함되어 있는 시스템의 DBT 탈수 소화 성능을 분석해 보았는데요. 마찬가지로 촉매 표면 위에서의 탈수 소화에 대해 반응 에너지와 에너지 장벽 간의 선형 BP 관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탈수 소화에 필요한 에너지 장벽이 반응 에너지가 감소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반응 에너지 다이어그램 분석을 통해 모든 촉매에서 동일하게 가운데 위치한 미들링에서의 첫 번째 탈수 소화 단계가 가장 높은 에너지 장벽을 가진 반응의 속도 결정 단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속도 결정 단계의 초기 구조에서 더 긴 탄소 수소 결합이 탈수 소화에 더욱 유리하여 보다 쉽게 분해가 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계산화학의 경우 앞서 연구 사례를 통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능이 우수한 소재를 선별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험에서 이해가 되지 않은 결과를 메커니즘 규명을 통해 이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험을 하는 여러 연구진들과 협력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실험에 필요한 자원이나 시간 등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을 가지고 저희 실험실에서는 지역에 위치한 여러 산업체와 다양한 소재나 촉매를 설계하거나 이들의 성능, 예측에 있어서 협업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에너지 재료 설계 연구실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